투자자가 기업을 성공시키는 게 맞습니까? 기업이 사업을 스스로 성공하는 게 맞습니까? 어떤 기업은 받고 어떤 기업은 못 받고가 아니고요. 투자를 100% 받을 수 있도록 코칭 프로그램과 투자 프로그램을 연계를 했습니다. 투자자는요, 스타트업 시장에서 조연에 불과합니다. 주인공이 아니에요. 스타트업이 주인공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니콘 빌더 장 대표입니다. 2023년 들어서 이 스타트업 시장에서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2022년 초만 하더라도 투자 유치가 정말 잘 됐었어요. 2021년에는 거의 연간 투자 금액이 10조 원에 달할 정도로 엄청난 호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중소기업,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다양한 자금들을 마련을 했었고, 또 그런 자금을 운용하는 벤처 캐피탈도 펀드를 많이 결성해서 정말 많은 기업에 투자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2022년 하반기가 되면서 갑자기 투자가 위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인상되기 시작하면서 2023년 들어서 정말 투자 시장이 얼어붙었죠. 그래서 이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요즘과 같은 시기를 투자 혹한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투자 받기가 정말 어려워진 시기라는 말이죠. 그래서 요즘 스타트업들은 생존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어떤 성공 공식은 벤처 캐피탈에서 투자를 받으면 시리즈 투자라고 해서 계속적으로 투자를 유치해 가면서 성장을 하는 그런 그림이었거든요. 그래서 스타트업들이 자체적으로 수익을 내기보다는 적자가 나더라도 빠른 성장을 통해서 벤처 캐피탈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고 그 자금을 가지고 더 높은 성장을 하는 게 사업의 목표였습니다. 그게 스타트업 업계의 성공 공식이었어요. 그런데 2022년 하반기가 되면서 투자 혹한기로 접어들게 되면서 그 모든 공식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스타트업 외부의 투자를 받아서 성장하는 기업보다는 스스로의 어떤 역량으로 이익을 내면서 성장하는 기업들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기존 투자의 문제점, 기존 투자 방식의 어떤 문제점을 짚어보고 새로운 투자 방식에 대한 저의 견해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관계자분들이 혹시 이 영상을 보신다면 자세히 한번 경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벤처 캐피탈은 시리즈 투자 방식으로 투자를 합니다. 자, 시리즈 투자. 제가 지난 영상에서 시리즈 투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벤처 캐피탈은 시리즈 투자를 하죠. 그런데 벤처 캐피탈의 투자 방식에는 대표적인 방식이 포트폴리오 투자와 시리즈 투자, 이 두 가지 방식으로 구별될 수가 있습니다. 자, 포트폴리오 투자는 펀드를 결성을 해서 여러 기업에 나누어서 분산 투자하는 것을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라고 말을 하죠. 한 기업에 자금을 집중했을 때 그 기업이 사업에서 실패하게 되면 큰 손실이 나잖아요. 그래서 자금을 여러 기업에 분산해서 투자를 하는 포트폴리오 투자 전략을 구사를 합니다. 되게 영리한 투자 방식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 투자 방식을 구사를 하는 게 바로 시리즈 투자 방식이에요. 자, 시리즈 투자는 벤처 캐피탈에서 처음에 시리즈 A 단계, 시리즈 A 단계는 스타트업이 시제품을 만들고 이제 본격적으로 제품을 만들어서 시장에 진입하는 단계를 시리즈 A 단계라고 합니다. 이 시리즈 A 단계의 벤처 캐피탈은 투자를 하는데 이때는 많은 금액을 투자하지 않아요. 보통 한 10억 내외, 물론 기업의 어떤 비즈니스 사이즈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한 10억 내외의 자금을 투자를 합니다. 왜냐하면 시리즈 A 단계에서는 기업이 제품은 있지만 이 제품이 시장에서 반응을 보일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사업이 성장할지 가늠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때 초기 단계에서는 한번 돈을 넣어보는 거예요. 주주가 되어서 이 기업의 성장을 지켜보는 겁니다. 그래서 시리즈 A 단계 투자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시리즈 A 단계 투자를 하면서 기업을 계속 모니터링 할 거 아니에요. 모니터링을 해서 그 중에서 사업적으로 잘 성장하고 있고 성과가 좋은 기업들에 이제 시리즈 B 투자를 하는 거죠. 시리즈 B 투자에서는 보통 투자 금액이 한 30억에서 50억 정도 되는 자금입니다. 금액이 많아지죠. 그래서 시리즈 B 투자를 하는데 이 단계에서 보통 시리즈 A 투자를 보통 한 100개 정도 기업이 받는다 그러면 시리즈 B 투자는 그 중에 한 20에서 30% 정도 받습니다. 그래서 한 30개 기업 정도가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시리즈 B 투자를 하고 나면 기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30억에서 50억 자금을 가지고 성장하는 모드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또 그 단계에서 사업을 잘해서 정말 회사의 규모가 커지고 이제 확장이 되어서 매출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단계까지 가게 되면 벤처 캐피탈은 시리즈 C 투자를 하게 됩니다. 시리즈 C 투자를 할 때는 보통 투자 금액이 100억 원에 가까운 또는 100억 원을 초과하는 이런 금액들을 투자를 해요. 그래서 그 기업을 정말 성공을 시키는 데 투자를 하는 거죠. 자, 시리즈 B 단계에서 투자를 받고 C 단계로 투자받는 이 확률도 보통 B 단계 투자 기업의 한 20에서 30%만
시리즈 C까지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시리즈 방식의 투자는 벤처 캐피탈 입장에서는 대단히 현명한 투자 방식이죠. 왜냐하면 이 스타트업 투자는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와 기술, 이걸 가지고 그걸 보고 투자를 하는데 실제 그 기업이 계획대로 성공할지는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포트폴리오 투자로 기업을 분산을 하고 시리즈 투자로 옥석을 가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벤처 캐피탈의 투자 전략인데, 자, 벤처 캐피탈은 스타트업 투자, 특히 비상장 벤처기업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고요. 전 세계적으로 그걸 가장 잘하는 회사들이 벤처 캐피탈입니다. 그래서 벤처 캐피탈은 이렇게 해오는데, 문제는 이 시리즈 투자 방식이 기업 입장에서는 대단히 치명적일 수 있다는 걸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왜냐하면 시리즈 A 투자를 받은 100개 기업 중에서 B를 거치고 시리즈 C까지 가는 기업은 10%가 안 되거든요. 자, 그러면 100개 중에서 10개 기업이 시리즈 C까지 갔다 그러면 실제로는 10개도 안 됩니다. 한 3개, 4개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러면 나머지 90%의 기업은 어떻게 됐을까요? 나머지 90% 기업은 정말 사업적으로 힘들어집니다. 자, 왜냐하면 시리즈 A 단계 투자 한 10억 정도를 받잖아요. 그러면 10억은 스타트업한테 큰 돈입니다. 그러면 10억을 받을 때 스타트업은 후속 투자를 받기 위해서 사업적인 성장을 이뤄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성장을 이뤄내기 위해서 집중을 하는 거죠. 성장하기 위해서 직원도 고용하고 사무실 공간 스페이스도 늘리고 마케팅 자금을 투여를 해서 성장을 해내요. 근데 성장을 해냈지만 벤처 캐피탈이 시리즈 B 투자를 하는 것은 결국은 20, 30%에 불과해요. 그래서 100개 중에서 20, 30개 기업은 시리즈 B를 받지만 나머지 7, 80개 기업은 시리즈 B에서 탈락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업의 규모를 이렇게 키워놨는데 시리즈 B 투자에서 탈락을 하게 되면 그 기업은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부터 투자금 유치가 힘들어지죠. 규모는 키워놨는데 투자금 유치가 힘들어지니까 회사는 어려워지겠죠. 자, 그래서 시리즈 A, B, C 단계 투자 기법이 벤처 캐피탈한테는 대단히 유리한 기법이지만 스타트업, 기업 입장에서는 대단히 치명적인, 마치 공중에 붕 띄워놨다가 갑자기 땅으로 떨어뜨리는 그런 것과 같아요. 잘못하면 시리즈 C까지 투자를 못 받게 되면 그 기업은 정말 힘들어지는 거예요. 벤처 캐피탈한테는 유리하지만 스타트업한테는 치명적일 수 있는 방식이 시리즈 투자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제시하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는 투자자가 중심이 돼서 기업을 육성하는 벤처 캐피탈 주도의 투자 시장이었어요. 자, 이것을 앞으로는 개념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기업이 중심이 돼서 투자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업이 중심이 될 수 있을까? 투자를 하는, 돈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가 모든 주도권을 쥐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투자자는요, 스타트업 시장에서 조연에 불과합니다.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고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지 주인공이 아니에요. 스타트업이 주인공입니다. 스타트업 경영자가 가지고 있는 사업에 대한 비전, 그리고 전략, 계획, 이런 것들이 중심이 돼서 임직원하고 같이 해서 사업을 끌어가는 거지, 투자자는 그 사업에 자금을 대고 일종의 버스 승객 같은 거예요. 버스에 올라타고 그 버스를 운전하는 주인공은 스타트업 경영자와 임직원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투자자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고 경영자가 중심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경영자는, 원래 사업이라는 것은 경영자가 최초에 창업을 할 때 가지고 있었던 사업적인 비전이 있을 거예요. 그 비전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그 비전을 현실로 실현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전략을 토대로 사업 계획을 짜고 그 사업 계획대로 실행을 해서 사업을 성공시키는 거죠. 자, 이게 경영자가 해야 될 모든 것이에요. 그 일을 해 나가는데 투자금이 필요할 때 기업의 어떤 성장에 맞는 그런 투자자를 만나서 투자를 받고 그 투자자와 함께 사업을 성공시켜야 되는 거죠. 이게 원칙입니다. 이게 모범 답안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투자자가 중심이 돼서 기업을 일으키는, 기업을 성장시키는 이런 구조로 되어 왔어요. 잘못됐잖아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 들어보셔도 어떤 게 맞습니까? 투자자가 기업을 성공시키는 게 맞습니까? 기업이 사업을 스스로 성공하는 게 맞습니까? 당연히 상식적으로 볼 때 기업 스스로가 성공하는 게 맞죠. 그럼 투자자는 거기에 따라가야 됩니다. 자, 그게 맞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은 투자 혹한기가 됐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경청을 하십니다. 근데 제가 몇 년 전만 하더라도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투자금이 넘쳐나기 때문에 굳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계속 투자를 받으면 됐거든요. 그리고 투자를 받으면 시장에서 뭐 성공한 것처럼 엄청나게 홍보를 해줬어요. 근데 결국은 원칙적인 방법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지금 힘들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기업이 중심이 돼서 투자자를 끌어오고 기업이 사업을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파트너십으로 투자자를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스타트업들이 사업을 하는데 이 개념이 잘못돼서, 어떤 기준점이 잘못돼서 사업을 잘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사업을 하는데 돈을 조달하는 게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사업을 하고 있으면 정부 지원 사업이라든가 정책 자금, 투자 유치 이런 쪽을 도와주는 컨설턴트들이 많이 와요. 그리고 그 컨설턴트들이 제안하는 게 자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고마운 말이죠. 그래서 정부 지원금이 정부 정책이 어떤 게 있고 그래서 이 기업은 어떤 상황이니까 이런 걸 한번 신청해 보세요. 그래요. 그러면 경영자 입장에서는 정말 고마운 말입니다. 혹하는 말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받기 위해서 그런 제안을 하는 거죠. 그럼 거기에 기준들이 있잖아요. 그 기준에 회사를 맞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합니다. 어떤 제품, 특허, 어떤 뭐 인증서 이런 것들을 작업을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신청을 하면 처음은 어렵겠지만 몇 번 떨어지고 나서 이제 어떤 경우에 붙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점점 그 문서 작업만 해도 돈을 몇 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되게 달콤하게 느껴져요. 그렇잖아요. 사업을 해서 제품을 팔아서 몇 억을 벌려면 정말 어렵잖아요. 남의 지갑을 연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사업은 그걸 업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서류 작업만 좀 열심히 하고 또 우리 기술을 연구하는 대표님들이 잘하시는 게 서류 작업하는 거거든요. 기술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서류 작업만 좀 하면 몇 억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작업을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출했더니 이제 몇 억을 받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노하우가 쌓이는 거예요. 노하우가 쌓이니까 그 다음부터는 서류 작업을 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아이템들만 계속 찾아다녀요. 자, 그렇게 이제 사업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사업하는 걸 옳은 방법이고 정상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는 대표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 길은 결국은 종국에 가서는 사업이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계속 지원을 할 때마다 이 회사가 뭐 5년, 10년 계속 지속돼야 되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계속 이것만 할 수 없어요. 그걸 활용해서 회사를 키워야 되는데 그 돈을 받아서 직원들 인건비 주고 외주업체 돈 주고 나면 돈은 다 없어집니다. 그러면 또 그런 걸 하다 보면 사업은 성장하지 못하고 계속 문서 작업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어느 순간이 되면 그런 자금 이제 공급이 중단될 때가 있어요. 이제 아무리 하다가 시도를 해도 이제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자금을 여러 기업에 공평하게 나눠주려고 하지 한 기업에만 집중해서 자금을 지원하지는 않잖아요. 물론 그 기업이 정말 성장할 때는 지원하겠지만 그런 방식으로는 자금을 계속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자금 공급이 끊기게 되면 회사는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방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면 실패는 예견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어려운 시점이 있다면 지금 멈추셔야 돼요. 지금 멈추시고 그것과 단절해야 됩니다. 단절하고 사업을 비전부터 생각해야 돼요. 원점에서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원점, 회사의 제품, 비전에서 사업을 다시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우리 사업을 성장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은 것들이 있었다면 그것들을 정리하고 사업을 성장시키는 방법으로 사업을 다시 짜야 됩니다. 어쩌면 이 영상을 만난 것은 정말 대표님이 사업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영상을 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거 정리하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해왔던 대로 하겠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는 더 이상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회사를 만난 적이 있어요. 그 대표님은 정부 지원 사업을 처음에 몰랐는데 정부 지원 사업에 이제 참여를 하다 보니까 노하우가 쌓인 거죠. 정부 지원 사업 정책 자금 이런 걸 정말 잘 받으시더라고요. 또 본인이 그렇게 받다 보면 나중에 이제 심사위원으로 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심사위원이 되니까 어떤 기업이 받는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부 지원 사업 정책 자금 이런 걸로 1년에 한 4, 5억씩 받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받으시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은 이제 받는 게 어려워졌어요. 그렇게 해서 한 몇 년 동안 받은 자금이 거의 20억이 넘는 자금을 받았어요. 근데 어려워지니까 결국은 사업을 접게 됐습니다. 그럼 그 돈이 뭡니까? 국민의 세금이에요. 국민들이 낸 세금을 물론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한 자금이지만 그런 자금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그 공짜의 달콤함에 취하게 되면 모든 것들이 망가져요. 본질에 집중해야 됩니다. 본질, 원칙에 집중해야 돼요. 본질은 경영자가 사업의 비전을 그리고 전략을 수립하고 사업 계획을 세워서 그 사업 계획대로 실행을 해서요. 성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성과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면 정부 정책 자금부터 시작해서 투자금이 몰려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그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해야 되는데 기업이 정말 비전이 있고 전략이 있고 계획이 있어서 성과를 만들어내면 투자를 유치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벤처 캐피탈들은 어차피 옥석가리기를 또 할 거예요. 그래서 벤처 캐피탈 투자에 전적으로 의존하다 보면은 결국 사업에서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방식을
이제 제가 고안을 해서 만들었어요. 저는 그것을 에스컬레이터식 투자 유치 방식이라고 제가 부르는데요. 에스컬레이터는 어떤 거죠? 그냥 올라타 있으면 목적지까지 도달하잖아요. 그 프로세스를 지키기만 하면 목적지까지 가게 됩니다. 그것처럼 경영자가 사업의 비전을 그리고 목표를 정하고 사업을 열심히 하기만 하면 투자를 받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100%. 어떤 기업은 받고 어떤 기업은 못 받고가 아니고요. 투자를 100% 받을 수 있도록 코칭 프로그램과 투자 프로그램을 연계를 했습니다. 자, 그것을 이 영상에서 소개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회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이제 그것을 벤처 석세스 프레임워크라고 이름을 부르는데 그 벤처 석세스 프레임워크 설명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정말 내가 사업의 본질로 돌아가서 그걸 해내서 투자자들을 이끌고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드는데 관심이 있고 정말 그럴 열정이 있는 대표님들은 제가 댓글에 그 설명에 주소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요. 그 링크를 확인하시고 거기에서 참가 신청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에서 기존에 시장에 없었던 새로운 관점의 투자 유치 방법과 사업 성공 전략에 대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시리즈 투자 방식이 아닌 에스컬레이팅 투자 방식으로 사업을 성공시키는 새로운 개념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드렸습니다. 투자 혹한기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식은 기존과 달라져야 됩니다. 그걸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설명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